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낡고 해진 우산을 든 채 6살의 강진아는 횡단보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고 앙상한 손에는 길에서 주운 빵 조각이 들려 있었다. 진아는 아픈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엄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으로 앓아누웠고, 진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돌보고 살림을 꾸려야 했다.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거리로 나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성숙했고,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도 진아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옷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그녀는 배고픔에 지쳐 비틀거렸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번잡한 도로 위에서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다. 끼익 거친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진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몸을 웅크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빗물은 그녀의 피와 섞여길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고급 세단의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현준이었다. 그는 젊고 잘생겼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성진그룹의 후계자였다. 현준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더 크게 드러났다.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급하게 운전하던 중이었다. 젠장, 현준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는 지아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다. 지아의 작은 몸은 빗물에 젖은 채 피와 함께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현준은 지아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어린아이였다. 그는 서둘러 응급차를 불렀다. 현준은 지아의 작은 몸을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아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고의 책임과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일들만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안아든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수조원대의 자산을 가진 천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천지그룹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소기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부와 기술력을 가진 비밀스러운 기업이었다. 천지그룹은 강 회장이 지휘하며 그의 외동딸인 지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 강 회장은 지아의 엄마와 함께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지아만이 홀로 남겨졌다. 강 회장의 친동생이자 천지그룹의 부회장인 한상민은 지아를 제거하고 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번 교통사고도 그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었다. 병원의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진아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비서인 박 비서가 현준의 옆에 서 있었다. 회장님, 이 아이의 신상 정보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다. 현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젠장, 이거 제대로 골치 아프게 됐군. 그는 아이의 생사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걱정스러웠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도 보입니다. 현주는 지아의 상태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다. 그는 병원비와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지아는 병실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현주는 지아의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지아는 현준의 눈을 빤히 바라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작은 새 같았다. 니오, 이름이 뭐니? 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몰라요. 현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지아에게 아름다운 연고치라는 뜻의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작은 배려였다. 연화는 병실에서 현준과 함께 지냈다. 현준은 그녀를 돌보면서 그녀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연화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병실의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들을 그렸고 그 그림들은 현준의 차가운 병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상민은 지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지아의 행방을 파악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적은 지아가 깨어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하여 천지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자신의 신복을 심어놓고 지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지아가 깨어났다고, 그리고 기억상실증이라고 운 좋은 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야. 한상민은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아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한상민의 부하들은 병원 내부에서 지아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들은 간호사로 위장하거나 청소부로 변장하여 지아의 병실에 침입하려 했다. 하지만 현주는 지아의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지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아를 위험에서 지켜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주는 지아의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미세하게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한상민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지아에게 독극물이 담긴 주사기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현주는 직감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몸을 날렸다. 누구냐? 현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한상민의 부하는 현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하여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현준은 그의 뒤를 쫓아갔지만 그는 병원의 복도를 벗어나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준은 지아의 병실로 돌아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아는 다행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현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시작된 지아와의 인연이 이제는 그녀를 지켜야 할 책임감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지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현주는 박 비서에게 지시하여 병원의 보안을 강화하고 수상한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사고와는 무관한 지아의 과거와 관련된 문제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아의 진짜 정체와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배후 세력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아는 그의 죄책감을 넘어선
그의 삶에 들어온 첫 번째 순수한 존재였다. 병원 복도에 깔린 옅은 소독약 냄새는 이현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지하의 병실 보안 강화를 지시했고 자신의 비서 박 비서에게는 지하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지하를 죽이려 했던 그림자의 존재는 현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드리웠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이 어린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지 어렴풋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지아는 병실에서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였다. 하지만 그녀는 현준의 곁에 있을 때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현준은 지아에게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함께 그렸다. 지아는 현준의 그림 실력에 감탄하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현준의 차가웠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그는 지아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끼는 듯했다. 현준 아저씨, 이 그림은 뭐예요? 지아가 현준이 그린 추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현준은 그림을 보며 설명했다. 이건 복잡한 세상을 표현한 거야. 모든 것이 뒤엉켜 있지만 그 안에 질서가 숨어 있지. 지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그냥 예쁜 그림이 좋은데. 현준은 지아의 순수한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아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편 박 비서는 지아의 배경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지아의 부모님은 몇 달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지아는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지아의 친척 중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지아의 외삼촌인 한상민이 최근 천지그룹의 부회장 자리에서 갑자기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천지그룹은 겉으로는 평범한 기업처럼 보였지만 박 비서의 조사 결과 그들은 막대한 비밀 자산과 기술력을 가진 숨겨진 거대 그룹임이 드러났다. 회장님, 이 아이가 바로 천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강진아입니다. 박 비서가 현준에게 지아의 사진과 함께 관련 보고서를 내밀었다. 현준은 지아의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그가 안아든 6살 아이가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진 그룹의 상속자였다니. 게다가 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한상민, 그자가 지아의 친외 삼촌이라고, 그리고 지금 천지그룹의 회장이라고 현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 회장님. 그리고 한상민 회장은 지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아 양을 죽이려 한 배후도 한상민 회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다. 현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자신의 사고로 인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아의 목숨을 노리는 한상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현준은 자신이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지아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현준은 천지그룹의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한상민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현준은 천지그룹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고 한상민이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는 한상민이 천지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빼돌리고 지아의 부모님을 살해한 뒤 그룹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한상민은 지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병원에 심어놓은 자신의 신복을 통해 지아의 상태를 계속 보고받았다.
그는 지아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지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지아를 납치하려 했다. 지아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거야. 한상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아를 납치하여 해외로 빼돌리고 그녀를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어느 날 밤, 병원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한상민이 지아를 납치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다. 정전된 틈을 타 한상민의 부하들이 지아의 병실로 침입했다. 현주는 정전이 발생하자마자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지아의 병실로 달려갔다. 병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한상민의 부하들이 지아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손때라 현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한상민의 부하들은 현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현준이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아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현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한상민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술 실력은 놀라웠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침착하게 싸웠고 순식간에 여러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한상민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그들은 지아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현주는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의 등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현주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지아를 놓지 않았다. 젠장, 현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김 이사와 성진그룹의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준의 비상호출을 받고 즉시 출동한 것이었다. 보안팀은 한상민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상민의 부하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현주는 지아를 안전하게 보호한 채 도망치는 부하들 중 한 명을 붙잡았다. 그는 그 부하의 목을 움켜쥐고 한상민의 계획에 대해 캐물었다. 한상민이 지아를 왜 죽이려고 했지? 천지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나? 현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부하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상민이 지아의 부모님을 죽이고 천지그룹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납치극도 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현주는 부하의 자백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변모했다. 현주는 지아의 병실로 돌아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아는 아직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현준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현주는 지아를 꼭 안아주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지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상민의 모든 악행을 만천해 드러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이현준의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한상민의 비열한 납치 시도와 지아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은 현준의 죄책감을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한상민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주는 즉시 박 비서에게 지시하여 병원 내의 모든 한상민 관련 인물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동시에
지아의 병실은 성진그룹의 최고 보안 시스템으로 강화되었다. 아무도 현준의 허락 없이는 지아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현준은 지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지아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녀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현주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밤샘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지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현준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은 지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현준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또 올까요? 지아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현준은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니,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아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현준은 천지그룹의 내부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한상민이 천지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한상민이 지아의 부모님을 살해하기 위해 고용한 청부업자들과의 연결고리도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한상민의 죄를 명백히 증명했다. 회장님, 한상민이 지아 양의 부모님을 살해하기 위해 고용한 청부업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지불한 자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다. 이 모든 증거는 한상민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현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직은 아니야. 한상민은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언론과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했을 거야. 우리는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무너뜨려야 해. 현준은 한상민이 천지그룹의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굳히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주주총회 날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한상민은 지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천지그룹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아의 사망 소식을 은밀히 퍼뜨리고 자신이 천지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주주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그는 현준이 지아를 보호하고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지아 그 아이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천지그룹은 이제 나의 것이다. 한상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주주총회 당일 천지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천지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한상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상민은 당당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서 중앙의 의장석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다. 자, 그럼 주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천지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건, 한상민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대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한 현준이 지아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아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난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현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한상민은 현준과 지아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지아, 네가 왜 여기에?
현주는 한상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 천지그룹의 진정한 상속자가 바로 지아이기 때문이다. 현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지아는 죽었어. 저 아이는 가짜야. 한상민은 소리쳤다. 현주는 비웃었다. 가짜 그 가면 덕분에 너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온 거야. 현주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아우라는 회의실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USB를 들어 보였다. 이 USB에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다. 지아의 부모님 살인, 지아 살인 미수,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천지그룹의 자산 횡령까지. 현주는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를 재생시켰다. 한상민이 지아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영상, 지아를 죽이려 했던 납치 계획, 불법 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천지그룹의 자산을 빼돌리는 영상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한상민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았다. 한상민은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절규했다. 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주주들은 한상민의 비리에 충격을 받아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한상민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당신은 천지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어. 한상민은 단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현주는 냉철하게 그를 제지했다. 현준의 눈빛은 한상민을 압도했고 그의 손은 한상민의 팔을 꺾어냈다. 한상민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이 대회의실로 들이닥쳐 한상민과 그의 신복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상민은 현준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현준 내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현준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한상민과 그의 신복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천지그룹은 한상민의 비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현주는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천지그룹의 임시 회장으로서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회에 이런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지아 양과 함께 천지그룹을 다시 한번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세울 것이며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주들은 현준의 진정성과 그의 리더십에 감동했다. 그들은 현준을 천지그룹의 임시회장으로 그리고 지아를 정식 상속자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현준은 다시 한번 천지그룹의 임시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지아가 서 있었다. 지아는 현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복수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교통사고 가해자도 복수를 꿈꾸는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지아의 마음속에는 현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천지그룹 대회의실은 이현준의 통제 아래 있었다. 한상민과 그의 신복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긴장감은
일순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현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감탄했고, 지아의 존재가 천지그룹의 정통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현준은 임시 회장으로서 천지그룹의 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아는 현준의 고급 아파트로 옮겨졌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였지만 현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관심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현준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지만 지아를 돌보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애착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아의 작은 손을 잡고 밤늦도록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동요를 함께 불렀다. 현준 아저씨,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지아가 현준이 그린 추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두운 색채가 줄을 이루었다. 현준은 지아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아저씨, 마음이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지아와 함께 있으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 지아는 현준의 품에 안겼다. 지아가 아저씨 옆에 있어 줄게요. 지아는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지아의 순수한 위로에 현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준은 천지그룹의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상민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자산 유용을 바로잡고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결단력은 천지그룹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천지그룹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서는 한상민의 숨겨진 자금과 그를 지원했던 외부 세력의 존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비서는 현준의 지시를 받아 한상민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한상민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그룹의 자산을 해외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하고 있었으며 그 자금이 특정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금고는 오직 한상민과 그를 후원하는 배후 세력만이 아는 곳이었다. 회장님, 이 자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합니다. 한상민 혼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분명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겁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다. 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한상민의 배후 세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상민의 통신 기록과 접촉 인물들을 분석하며 숨겨진 그림자들을 추적했다. 한편 한상민은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현준과 지아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안갚음할 기회를 노렸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과거 인맥을 이용하여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가 손을 잡은 상대는 다름 아닌 현준의 라이벌 기업인 성진그룹 내부의 불법적인 세력이었다. 성진그룹은 현준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일궈낸 그룹이었지만 그 안에도 이 회장의 동생이자 현준의 삼촌인 이진우 상무가 사익을 추구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현준의 아버지 이 회장을 시기하고 그룹의 지분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했다. 그는 한상민과 손을 잡고 현준을 제거하고 천지그룹과 성진그룹 모두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현준 그자가 내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어. 내 형님처럼 그자도 없어져야 해. 한상민, 자네가 도와준다면 성진그룹의 모든 것을 자네와 나누겠네. 이진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비열하게 들려왔다. 한상민은 감옥 안에서 비열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이 상무님, 이현준 그자는
제가 가장 증오하는 놈입니다. 그 자를 없애는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현주는 이진우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이진우는 과거에도 현준의 아버지 이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인물이었다. 현주는 그가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지아는 현준의 바쁜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였지만 현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녀는 현준을 위해 작은 위로를 건네려 노력했다. 그녀는 현준의 집무실에 조용히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작은 그림을 놓아두거나 그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었다. 지아의 순수한 마음은 현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현준은 이진우가 한상민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천지그룹과 성진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에는 지아를 다시 납치하여 그녀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 증거는 이진우 상무와 한상민이 손을 잡고 천지그룹과 성진그룹 모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다. 그들은 지하 양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현준의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지하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진우와 한상민을 동시에 무너뜨릴 최후의 작전을 계획했다. 현준은 이진우가 해외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성진그룹의 주요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만찬을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이 만찬이 이진우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자리임을 직감했다. 현주는 이 만찬에서 이진우와 한상민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만찬 당일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이진우 상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상민의 신복 중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현주는 지아의 손을 잡고 연회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지아는 그의 옆에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현주는 지아를 안전한 곳에 앉히고 연회장 안의 모든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손에는 연회장의 모든 통신망과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특수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이진우의 연설이 끝나고 그는 주요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성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이진우와 한상민이 은밀히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에는 이진우와 한상민이 천지그룹과 성진그룹을 동시에 장악하고 지아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진우가 과거 이 회장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까지.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과 참석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이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한상민의 신복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라. 이진우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현주는 연 회장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표정이, 그의 눈빛에는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상무님, 그리고 한상민의 신복, 이제 당신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진우는 현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현준은 비웃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지? 성진그룹의 단순한 후계자. 아니,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심판하러 온 이현준이다. 현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되었다. 그때 이진우의 부하들이 현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현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술 실력은 놀라웠다. 그는 부하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내 놈은 내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하까지 해치려 했지. 현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진우는 현준의 강력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경찰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이진우와 한상민의 신복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악행은 모두 공개되었고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성진그룹은 이진우의 비리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현준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재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지아는 현준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현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현준이 자신을 지켜준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진그룹의 연회장은 이현준의 통제 아래 완전히 뒤집혔다. 이진우와 한상민의 신복들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은 한때 큰 위기에 처했지만 이현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현준은 임시회장으로서 두 그룹의 재건을 동시에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진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현준의 아파트로 옮겨져 보호받았다. 지아의 어머니는 딸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다. 현준은 그녀를 위해 최고급 의료진을 동원하고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지아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였지만 현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관심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현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듯했다. 현준 아저씨,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지아가 현준이 그린 추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두운 색채가 줄을 이루었다. 현준은 지아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아저씨 마음이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지아와 함께 있으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 지아는 현준의 품에 안겼다. 지아가 아저씨 옆에 있어줄게요. 지아는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지아의 순수한 위로에 현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준은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진우와 한상민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자산 유용을 바로잡고 두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결단력은 두 그룹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두 그룹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진우와 한상민을 지원했던 숨겨진 배후 세력의 존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비서는 현준의 지시를 받아 이진우와 한상민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그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그룹의 자산을 해외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하고 있었으며 그 자금이 특정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금고는 오직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배후 세력만이 아는 곳이었다. 회장님, 이 자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진우 상무와 한상민 혼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분명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겁니다. 박 비서가 보고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이진우와 한상민의 배후 세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통신 기록과 접촉 인물들을 분석하며 숨겨진 그림자들을 추적했다. 한편 이진우와 한상민은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현준과 지아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안갚음할 기회를 노렸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과거 인맥을 이용하여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손을 잡은 상대는 다름 아닌 블랙크로우라는 국제범죄 조직이었다. 블랙크로우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자금 세탁 등 온갖 종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잔인한 수법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진우와 한상민은 블랙크로우에게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준을 제거하고 두 그룹을 장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블랙크로우의 수장인 아레스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사업가였다. 아레스는 이진우와 한상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현준을 제거하고 두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들은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노리고 있었다. 현주는 블랙크로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보안팀에 지시하여 블랙크로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이진우와 한상민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비서, 블랙크로우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들이 우리 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준이 박 비서에게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비서가 난색을 표했다. 어렵더라도 해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그룹의 파멸이다. 그리고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의 안전이다. 현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현준은 블랙크로우의 해킹 공격에 맞서 두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는 직접 보안팀을 지휘하며 밤샘 작업을 했고 그의 천재적인 지식과 빠른 판단력 덕분에 두 그룹은 결정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블랙크로우의 공격은 집요했고 두 그룹의 핵심 시스템은 계속해서 위협받았다. 한편 지아는 현준이 블랙크로우와 싸우는 동안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현준이 잠시 눈을 붙일 때마다 그의 집무실에 조용히 들어가 담요를 덮어주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작은 위로를 건넸다. 지아의 어머니 또한 현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하며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 어느 날 새벽, 현준은 블랙크로우의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마지막 해킹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지아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쓰러지면 누가 지아를 지켜줘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현주는 지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아의 따뜻한 시선에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지아.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저씨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지아는 현준의 손을 잡았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지아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현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현준은 지아의 도움을 받아 블랙크로우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이진우와 한상민이 블랙크로우와 맺은 불법적인 계약 내용, 두 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긴 내역, 그리고 블랙크로우가 전 세계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블랙크로우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회장님, 이 증거들은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블랙크로우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현준은 박 비서에게 지시했다. 모든 증거를 국제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라. 동시에 블랙크로우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현준은 지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현준은 이제 복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대외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과 두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이현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현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비서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지아가 그의 모습을 응원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지아의 어머니 또한 딸의 옆에서 현준을 지켜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이 겪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블랙크로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띄웠다.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기술 탈취, 살인 교사,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 모든 것은 이진우 상무와 한상민 전 회장, 그리고 그들의 공범인 국제범죄 조직 블랙크로우의 수장 아레스가 꾸민 음모입니다. 현준은 이진우, 한상민, 그리고 아레스의 얼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두 그룹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블랙크로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대외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이진우와 한상민이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현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한상민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이 서려 있었다. 이현준 내놈이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이진우는 현준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의 아버지처럼 내 놈도 곧 사라지게 될 거야. 현주는 이진우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것은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한상민이 비웃었다. 고작 그런 증거들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 같은 작은 기업과는 차원이 달라. 현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작은 기업 나는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의 회장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이미 동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범죄 행위는 국제수사기관에 제보되었고 너희는 곧 체포될 것이다. 한상민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이진우는 현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조카가 사실은 거대한 힘을 가진 회장이었다니. 지금 즉시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현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현준 내 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이진우는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한상민 역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의 악행은 이제 끝을 구한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기자들은 현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지아 양의 신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현준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음모와 지아의 부모님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사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두 그룹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진정성과 용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때 회의실 뒷문에서 지아가 현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현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현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올렸다. 지아의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현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강진아 양입니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이며 이 모든 악행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현준은 지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현준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다. 그녀는 현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들은 현준과 지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현준은 주저없이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를 돌볼 것임을 밝혔다. 지아 양과 그녀의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현준의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재벌 총수인 현준 회장이 어린아이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토록 헌신적이라니.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했다. 현준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서 세상에 설 수 있었다. 현준은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그의 새로운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의 존재 덕분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아, 아저씨, 아버지의 복수도
너희 부모님의 복수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현준은 지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지아는 현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다. 아저씨, 정말 잘했어요. 아저씨가 지아를 지켜줬어요. 지아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현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의 원한을 갚아주셨군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현준은 지아의 어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현준은 지아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현주는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리더십 아래 두 그룹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아는 현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현준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새롭게 얻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잊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현준은 지아의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현준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 현준은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그녀는 현준을 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현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했다. 지아는 현준의 옆에서 활짝 웃으며 제잘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현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현준 아저씨, 이 꽃 정말 예쁘죠? 지아가 작은 야생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현준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지아처럼 예쁘네. 지아는 현준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현준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고 현준 또한 지아를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현준은 지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아는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현준은 그녀가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주었다. 지아는 현준의 지원 덕분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이진우와 한상민 그리고 블랙크로우의 수장 아레스는 그들의 모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현준과 지아에게 복수할 날만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모두 폭로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현준과 지아의 삶에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다. 현준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분화 권력이 아니라 사랑, 가족,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진그룹과 천지그룹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전파하며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두 그룹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덧 지아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한 소녀로 성장했고 여전히 현준을 현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녀는 미술 실력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어 여러 미술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지아는 현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준 아저씨, 저는 나중에 아저씨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현준은 지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지아의 꿈을 지지하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준은 지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천지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지아는 천지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그녀는 현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현준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현준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아는 혼자가 아니야. 아저씨가 항상 옆에 있어 줄게. 지아는 천지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는 현준에게 경영을 계속 맡겼다. 그녀는 현준을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겼고 현준 또한 지아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준은 지아의 어머니와 함께 호숫가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호수 위로는 백조들이 우아하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현준이 지아의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아의 어머니는 현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현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현준은 지아의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행한 사고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선의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현준은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였다. 그리고 지아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